방에 틀어박혀 온종일 게임만 하는 아들. 네가 달라지려면 컴퓨터를 안 해야 되는 건 알아? 이게 내 생활이잖아. 나 원래 이렇게밖에 생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했는데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의 잔소리에 급기. 집에 오면 짜증만 나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컸는데 컨트롤 못 해준 것도 짜증나고. 자기 잘못된 게 다 부모 탓이라니까. 엄마 없어지면 엄마 안 할 거니까 끝까지 엄마. 답답한 어머니는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하지만 당신이 뭐 어쩌고 해봐야 나 피곤해. 그리고 나도 이제 이렇게 살고 싶어. 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얘기해서 될 것 같아? 안 돼. 그건. 게임만 하는 아들을 포기한 아버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의 한 고시원. 아들은 집을 나와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들. 집을 나온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의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저랑 싸우려고 하길래 전 솔직히 아빠 때리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말려가지고 저 나오고, 아빠는 또 집주인이니까 아빠가 나가라고 하면 뭐하니까 그냥 제가 나간 건데. 아들이 게임에만 빠져있는 걸 못 참은 아버지가 화를 폭발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당당해? 막 이러니까 아빠가 흥분해갖고 뭐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갖고 막 잡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또 아들 머리채를 잡은 거야. 머리채를 잡고 막 죽인다고 칼 갖고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딸내미랑 나랑 어머니랑 셋이서 뜯어 말리고 막 우리 아들도 맘대로 하라고 막 욕하고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경찰 부른 거라니까.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네? 지금 전화가 왔는데 예. 지금 도저히 있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말씀도 못 하셔요. 결국 급히 고시원을 나서는 아들. 나간 지 한 달 만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병원 가자. 지금 고모들도 오시고 있고. 엄마. 할머니는 거동이 어려운 상황. 급히 응급 전화를 겁니다. 내 할머니가 지금 너무 아프셔가지고 지금 일어나시지도 못하는데 응급실에 데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잠시 후 응급차가 도착하고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뒤 퇴근한 어머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따로 살던 아들을 오랜만에 마주합니다. 고모랑 아빠 오면은 다 같이 먹자. 다 같이 밥을 먹자고? 그럼. 아 그럼 싫어. 왜? 아 그냥 싫어. 차라리 먹으려면 차라리 둘둘 교대하면서 먹지. 굳이 그렇게 우르르 가서 엄마랑 나랑만 둘이서 먹자. 나 그 괜히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싫어. 아빠와도 친척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아들. 아들은 먼저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저도 속상하고 아빠랑도 그럼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와서 잘 얘기 좀 해보자. 아빠랑도 화해해서 잘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라고 한 거죠. 며칠 뒤 엄마의 설득으로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짐이라곤 컴퓨터가 전부입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버지랑 안 좋게 나왔는데 이제 또 들어오니까 그것도 좀 걱정되고요. 자신의 방으로 컴퓨터를 옮기며 집을 나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어머니가 아들을 반깁니다. 아 왔어? 뭐 상황 뭐야?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의 다툼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빠 얘기 좀 해. 막 이러니까 다른 일자리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때 알아봤은 데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나오고 엄마가 지금 얘기한 데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못 해준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났어? 당신 잘못한 거 없어? 막 이랬어요. 알바를 그만두는데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거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돈도 몇 푼 못 버는데 거기 가서 무시당하고 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왜 부모들은 어렸을 때 맨날 싸우고 나를 이 정도밖에 못 겪고 이런 생각이 들길래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날 밤 기억이 나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단 걸 알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왔는데도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빠 왔는데 안 나가봐요? 아빠요? 응. 오셨구나. 못 들었어요. 이어폰 꽂고 있어서? 네.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인사 안 해요? 지금이요? 지금은 좀 늦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이따가 내일 뭐 인사하거나 그러죠. 지금은 좀 그렇네요. 우리 이쁜이야. 되게 좋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찾은 곳은 베란다에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아버님이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강아지. 유일한 친구, 집안에서. 안겨주는 사람이 제밖에 없대요. 대화 없이 조용한 집안. TV를 마주하고 혼자 저녁을 먹는 풍경은 늘 익숙합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밥도 뭐 안 먹고 뭐 맨날 저러고 있고 또 난 오면은 TV냐 보고 그렇지 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 일단은 안 친하고 싶은가 봐. 큰일이야. 그걸 어떻게 친하게 만드는 내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쪽 편도 못 두겠고 저쪽 편도 못 두겠고. 다음 날 3시가 다 돼가는 한낮에서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레 컴퓨터를 켜는 아들. 이내 게임에 빠져듭니다. 집에서 일 안 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했었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중독이라서 그냥 게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관찰 카메라로 살펴본 아들의 일상은 잠깐의 간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게임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중독이죠. 쟤는 우리가 왔을 때는 컴퓨터를 안 하고 있으면 막 못 참으니까. 여전히 게임에 빠져있던 어느 날 퇴근한 엄마가 부랴부랴 아들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왜 전화 안 받았냐? 나 전화 안 받았어? 응. 못 봤어. 그때가 11시 몇 분이었는데 아니 전혀 난 모르겠는데? 난 못 들었는데? 부재중 전화 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제대로 못 봤어. 왜? 그냥 못 봤어. 엄마 평소 같으면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갔는데 또 카메라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네. 아유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건 아닌데. 컴퓨터만 네가 달라지려면 컴퓨터를 안 해야 되는 건 알아? 이게 내 생활이잖아. 나 원래 이렇게밖에 생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했는데 내가 좀 컴퓨터를 나아지게 그만하자. 엄마 갑자기 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갑자기 끊으면 안 되니? 뭐라는 거야. 아빠한테는 술 끊으라는 얘기 한 번이라도 해봤어 이제까지 살면서. 해봤어. 그 아빠 끊었어? 잘했어? 끊어. 내 전화할 테니까 끊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해보자는 건가? 지금 카메라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나랑 한번 말싸움 해보려고 하네. 엄마가 힘들어서 촬영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해져. 나 편하려고 하는 거야. 아들의 반발에 마음을 다잡은 엄마는 결국 인터넷 공유기를 뽑아버렸습니다. 아들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 엄마. 늘 받아주기만 하던 엄마가
인터넷을 끊어버린 건 처음입니다. 참고 참다 터져버린 엄마의 결단에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엄마 인터넷 나 지금 1시간은 해야 되거든. 지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해도 돼. 아, 정규팀이 있다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 마. 하지 마라, 제발. 너 지금 인터넷 끊었지? 아빠도 얘기해. 아, 그럼 나도 촬영 비협조적으로 한다. 나 그럼 얘기 절대 안 해. 방송에 내 그 사람들만 나가게 될 거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나도. 얘기 안 해, 나도. 오자마자 이 신경질적인 거에 휩쓸려가지고 바로 끊었잖아요. 저는 지금 게임 못하다는 거 그 자체도 문제인데 정규팀이 있고 게임 안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랑 약속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도 여보세요 조용 안 해 또 안 해 아유 끝까지 들을 생각 지금 들을 생각을 안 해 내 말을 엄마 얘기하는데 계속 끝내 그치? 엄마가 아빠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자기 주장 그렇게 내세워본 적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많이 져줬지 근데 엄마는 지금 오자마자 자기 화에 휩쓸려고 그냥 끊었잖아. 그거 왜 인정을 못해? 자기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턴 인정을 해 안 해? 자기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자기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해 안 해? 엄마 자기 화에 휩쓸려서 지금 내 인터넷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엄마 지금 자기 화에 휩쓸려서 인터넷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해 인정. 인정해 안 해? 화를 내게 아니라고. 내 말을 왜 안 들어? 야 아니 봤네. TV도 보지 마. TV도 보지 마.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다 들어주잖아. 방송 나가기 싫었어 나. 그러니까 근데 방송 나가기 싫은데 들어줬어. 내가 게임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씨 한번 해봐. 완전히 솔직히 말하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죄송한 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저는 그냥 화가 났어요. 어찌됐건 엄마의 마음이라고 쳐서 제가 그거에 대해 따라주고 있는데 왜 바로 잡아 뜯었냐 이거죠. 제가 다 따라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들이 휩쓸고 간 분노의 흔적. 바라보는 엄마는 그저 막막합니다. 이 모든 게 게임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을 이해 못하는 가족 때문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저 어쩜 좋아. 어떻게 할지 제가 고칠지 모르겠네. 저렇게 날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미칠까봐. 그래서 맨날 달랬더니 내가 너무 아들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지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몇 시간 뒤 밤늦은 시간 아버지가 술에 취해 귀가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별일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근데 TV도 누가 부셨냐? 응? 삐딱하냐 TV가? 응? 내가 밀었어. 엄마 뭐하나? 왜 어머니는 아들이 저지른 소동에 대해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남편 더 흥분해요. 남편 한숨 더 뜨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해야지. 그래서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뉴스에 나올 것 같고 혼나요. 눈치로라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집은 이제 촬영 안 하셔도 돼요. 잘했어요 내가. 갑작스레 촬영 중단을 요구한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뭐 집안 일이니까 뭐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한 아버지가 답답합니다. 안 되면 말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는 어차피 따로따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뭐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가장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아버지와 아직 희망의 끈을 잡고 싶은 어머니.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며 어머니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고 자꾸 나를 압박해 오는 거야. 너무 몰라줘.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쟤다 저렇게 몰랐는지. 아들과 아버지의 골깊은 갈등,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전문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도대체 뭐가 좀 이래 달라져야 되는지, 뭐 이거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달라져야 될 어떤 내용이라든지 상황. 일단 뭐 아들하고 남편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점점 더 과격해지는 거죠.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대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내가 출근을 했어요. 제가 안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 되면 이제 식구들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 생각에 게임은 하고 싶은데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해상 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꾸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제가 컴퓨터를 진짜 좋아하는 게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맞고요. 그걸 의존을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굳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매번 하고 싶은 말이 정말 근데 그거에 불안해가지고 제가 그걸 견디지 못했다면 군대는 어떻게 갔다 왔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군대 그냥 만기 제대했거든요. 그냥 거기가 충무로 대한극장 쪽 앞이거든요. 근데 저는 막 사람 많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종이 끄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저는 솔직히 그게 더 싫었어요. 어머니는 좀 우리 아드님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 식구들이 아무리 뭐 작은 사람도 많고 뭐 마른 사람도 많고 다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듣죠. 지난번에 한번 아르바이트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랑 밥을 못 먹겠대요. 밥 먹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거길 가냐. 외모 컴플렉스라기보다 자꾸 대인관계에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애 같은 얘기네. 그래서 뭐 이렇게 괜히 뭐 밖에서 일을 하다가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먼저 받고 그러면은 하기 싫다.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싶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게임 중독을 탓하고 아들은 대인관계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낮에 보낸 문자가 신경 쓰입니다.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여주는 어머니. 안 찍어도 돼. 아들을 강제로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좀 도와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준대. 그냥 안 나가면은 막 밀어서 내보내겠대. 그날 밤 아들이 문득 노트를 집어들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연인 커플 소식에 얼마나 상대방한테 교수님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제가 얘기를 잘 못하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 딱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데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은 서로 전달하는 것도 쉽고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이런 것도 한눈에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자신의 문제점을 적은 다음 그러면 아빠가 술 먹고 엄마한테 짜증내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 적어봐. 이거는 엄마밖에 모르는 거고 엄마 이거에 대해서 거짓으로 적으면 안 돼. 그지 맞지? 아들의 요구에 따라 어머니도 남편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거 봐요. 저보다는 솔직히 가족의 화목하면 아버지가 변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아버지가 이래요, 성격이 좀. 이거 너무 욕하는 식으로 써놨는데 아버지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아버지가 그 때려 부수는 거 원조시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저는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저는 아버지의 그런 성격을 매우 닮았다고 생각하고요. 가부장적이고 자존심이 세고 무뚝뚝하고 우스대는 아빠의 모습. 또 술을 먹으면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모습에 아들은 깊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빠야. 왜 자꾸 내가 뭘 힘들겠어, 엄마를. 야, 둘 다 힘들다고 얘기했지. 근데 나는 아빠의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해. 너도 만난 아빠한테, 사람. 엄마 그럼 아빠가 엄마 사촌들 있는 데서 엄마 무시하고, 할머니하고, 자식들 있는 데서 엄마 무시하고, 사람들 있는 데서 엄마 너가 무시하고. 그러는 거. 너가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건 그래서 잘하는 엄마는 거야? 지금 나를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 내가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엄마는 지금 아빠한테 화낼 거를 나한테만 이렇게 화내고 있는 야, 거잖아. 이거 엄마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당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하니? 그럼 아빠한테 이렇게 화낸 적 있어? 스트레스 받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화낸 적 있어? 이렇게? 때문에 왜 아빠 말을 걸고 넘었어? 엄마 아빠한테 화낸 적 있다! 내가 노트까지 다 보여주고 정성스럽게 얘기해줘야 근데 얘는 인터넷이 너무 좋아. 게임이 너무 좋아서 밖에 안 나간다가 아니고. 제가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더러운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아빠가 얕보는 것처럼 저도 엄마를 얕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자정을 넘어서야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없이 아버지가 다가오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아무런 말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린 아들. 냉랭한 분위기를 참지 못한 어머니가 남편에게 다가섭니다. 그거라도 좀 해줘. 주면 당신 짜증내도 아이 더 이상 안 해. 더 이상 뭘 했는데. 나한테 따져? 지금부터라도 해봐. 그게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고. 제가 문제는 그거지 딴 게 없어. 제가 저거를 하는 한은 내가 어떻게 다가가는 그건 상관이 없어. 이 사람아, 제가 목욕을 왜 안 가겠어? 목욕 가는 시간에 게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 나 피곤해. 그리고 나도 이제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왜 편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 아, 편해. 인터넷도 오래판대로 얘기했지만 끊어버려야 되는데 애가 더 삐뚤었는데 못 끊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 끊었는데 수쯤에서 지금은 저걸 부셔버리고 싶고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싶고, 아빠가 뭐 어떤 정으로 썼던 간에 중요한 건 지가 변해야지 변하는 거지 내가 변한다고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부자간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는 네가 이런 면에 대해서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처를 주자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주 솔직하게 가리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네 나이가 돼서 네가 부르면 마음이 어떻게 했냐? 뭐 안 좋지?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솔직히 내가 네 엄마한테 내가 그랬어. 나 진짜 다 포기해버리고 나 할머니랑 나 시골 가서 살겠다 그랬어. 응,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 왜 물어봐? 그거는 포기야. 오, 이제 옛날에는 얘기가 제대로. 내가 얘기했을까? 아니 그건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어. 옛날에는 내가 게임 좀 그만해라 이 소리 했을 거야. 근데 근래는 내가 너한테 절대 안 그랬어. 응, 그게 뭐야? 포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포기하려고 그랬어 사실. 그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전서부터? 응. 언제부터 알았는데? 아, 당연히 알지, 그 정도는. 나는 그 정도 눈치는 있어. 내가 아빠한테 뭐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빠가 나를 안 좋게 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되게 먼저 안 한 거야.
그 정도 바보가 누가 있겠나요?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이거를 평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근데 마인드는 저는 아직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나와서 굳이 인사를 해라? 그리고 제가 먼저 막 해라? 그거는 저는. 그리고 아버지는 가부장으로서의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와이프와 자식들한테 다가가? 아니, 너네가 먼저 다가와. 이게 마인드가 깔려 있으신데, 그건 제가 당연히 아버지로서 존중해 드려야 될 거고, 근데 일단 아버지가 저를 좋게 보지 않으니까 저는 굳이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네요. 그렇게 해서 과연 뭐가 좋아질지 저는. 자신을 싫어하고 포기해버린 아버지에게 점점 더 멀어졌던 아들. 부자간에 건널 수 없는 감정의 강은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한 걸까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맞벌이를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시절 아들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늘 바빴던 엄마 아빠는 아들을 제대로 돌볼 새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어린 시절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내가 되게 많이 지었던 표정인 것 같다. 어린 시절 감정을 되새겨보는 아들. 아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긴장되고 부담스러웠던 감정을 가졌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감정 또한 온통 부정적인 것들뿐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음 부담스럽고 약간 긴장되는 건 어떤 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부담스럽고 저런 거는 한 그때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녔는데요. 그게 좀 그랬어요. 평가와 관련된 감정이에요. 평가요? 예. 아, 누가 날 평가하는 거예요? 예,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약간 뭐 칭찬을 들어도 부담스럽고 칭찬을 들으면 그만큼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근데 그 시선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되세요? 그거는 한 중학교 때부터인가 그냥 성적을 받을 때부터 성격이랑 안 좋은 성적이랑 누나에 비해서 성적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성격도 좀 내 성적에 되게 비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네.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되게 잘 못 놀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컴퓨터했지. 할머니에게 맡겨진 아들이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모는 그저 내성적인 아이라 짐작만 하고 아들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어린 아들이 긴장과 부담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씨,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의 우재 씨는 긴장이 됐었고요. 어떤 칭찬을 들으면 부담스러웠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잘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잘 못했어요. 뭐든지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도 답답했고 이런 제도 자체, 이런 상황들에 놓이는 게 두려웠겠죠. 모든 환경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그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켜줬었던 에 대해서 고맙다고 사실은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기 네. 그대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때요? 그냥 그래요. 아까 엄마가 우는 거 보니까 어때요? 열받지. 안 좋아. 왜 열받아요? 남들 보는데 왜 저래? 라는 감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엄마 눈물을 멈춰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네. 되돌아보니 늘 혼자였던 아들. 어느 누구도 다가가 안아줄 수 없었던 가족은 이제야 깊은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때 지나고 났으니까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랬던 것 같다라고는 느끼지만 그때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다가가서 한 명이 이렇게 를 안아준다거나 품어준다거나 기다려준다거나 뭐 믿어준다거나 그런 존재가 있지 않았던 것, 그것이 현재까지 불안하고 자기를 되게 스스로 항상 부끄러워하는 그런 감정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 며칠 뒤 주말.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회의를 약속한 날입니다. 그런데 똥을 왜 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언제쯤인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은 벌써 훌쩍 넘긴 시간. 아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 왜 전화를 안 받아? 아, 내가 전화가 진동으로 돼 있나? 진동으로 돼 있어? 내가 한 10번은 했나 봐. 아, 그랬어? 응, 언제쯤 와요? 돼 있나 봐. 언제쯤 와? 좀 이따 갈게. 그러니까 빨리 와요. 그냥 짜증나. 오늘 가족회의 안 하면 안 돼? 아니, 나 계속 스케줄 빼잖아, 내가. 내일 모레 하면 안 될까, 그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그러니까 아빠가 일찍 온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짜증나는 건 나지. 난 지금 시간 다 지키고 오늘 잠깐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가족회의가 아빠가 늦어가지고 무산돼가지고 나는 지금 중독자 취급당하고 있는데 시간 다 지키고 스케줄 다 잡아놨는데. 아들까지 화를 내니 어머니는 좌불안석입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4시간이나 지나 이제야 아버지가 집에 들어옵니다. 뒤늦게 가족회의를 시작하려는데 나 오늘 가족회의 못한다. 왜?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10분 정도를 얘기하는 거 무슨 요일로 정해? 요일을 정해서 5분이 아니고 어쨌든 일주일 동안 15분만 채우면 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15분만. 아들을 제외하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기분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됐으니까 그만해. 방에서 나온 아들이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열쇠가 아버지는 참견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자리를 빠져줘야겠어. PC방 가는 거예요? 네. 왜 가는 거예요? 가족회의에다가 제 의견을 안 낼 것 같고 그리고 게임을 같이 하는 팀원들이 오늘 시간이 잡혀있고 근데 저는 5시에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시작이 안 됐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결국 가족을 등지고 아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꺼내잖아 지금. 그러니까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집에 있는 놈이 5시가 되든 6시가 되든 물론 기다리는 시간은 좀 짜증나겠지. 뭐 이렇게 저기야. 지가 일하다 왔어? 나는 그 아빠가 얘기하는 게 조금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줘야지. 아빠는 무조건 권위적으로 야 내가 가장인데 말을 안 들어? 괘씸해. 아니, 아빠가 아니 내가 아까 되게 얘기했지. 감정적이야. 지금 네가 했던 그 말 뜻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뭐야? 아빠가 합리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지. 그랬을 때 둘이서 또 아빠가 언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했어? 이성적으로.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 앞으로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다네. 다 위에 사람인데 저렇게 하고 나가버리는데 솔직히 뭐 집사람이나 내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 움직일 것 같으면 나도 하지. 근데 이미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이게 나도 감당이 안 돼. 다음 행동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자신이 지금은. 집에서 나온 아들이 향한 곳은 근처의 PC방. 아들에겐 가족회의보다는 온라인 게임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끝나면 나한테 얘기해줘. 저쪽에 있거든. 같이 가자. 투모야, 투모? 일로 가, 테라. 가야지. 동상이 나쁘잖아. 몇 시까지 할 돌아가면 거야? 돼. 시작 모르겠대. 그치, 그날 밤 아들은 자정을 훨씬 넘겨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늦은 밤 여보세요? 네. 많이 취했어요? 그것도 엄청 먹었나 보네. 아휴.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섭니다. 휘청거리는 아버지를 맞이하는 어머니.
취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뿌리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평생 취한 남편의 뒤치다거리를 해온 어머니. 계속되는 남편의 주사가 힘겹습니다. 애들을 못 버리니까 그래서 죽을 만큼 참아 보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하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죽을 만큼 참고 있는 거죠. 아들이 상담하는 동안 부모는 창을 통해 아들의 생각을 엿보기로 했습니다. 내 일을 뭐 하든지 아니, 술 먹고 왔을 때는 애초에 목적이 제가 느끼는 거지만 대화의 목적이 아니라 술 취한 척 하면서 그냥 밖에서 뭐 받는 스트레스 아니면 가정에서의 불만 그런 걸 그냥 제가 보기에는 화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이 싸울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들어가서 한마디 하면은 싸움밖에 안 날걸요. 왜 그러냐면은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자식한테 지는 거?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권위를 넘는 거? 그건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군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먹을 때는 절대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평상시에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집에 있기보다는 밖에 있기를 좋아하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 말을 안 했고 그리고 뭔가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들은 아들의 생각.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얘기했다시피 뭐 자기한테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올바른 길로 안 가게 못 가게 좀 이렇게 못 해줬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느낀 게 좀 많죠. 며칠 뒤 지난번 무산됐던 가족회의를 하기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래서 오늘 회의에선 가족을 위해 각자 지킬 약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한숨 쉬지 않기, 엄마에게 친절하기, 짜증내지 않기.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게 좀 그럴 것 같아. 뭐 어떤 거? 뭐 술 안 먹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술 안 먹게 하면 당신 지킬 수 있어? 그러면은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래. 이번엔 아들도 적극 동참합니다. 대화에 집중하기. 그리고 게임 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 게임 시간 일주일에 14시간. 아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친절하기, 어머니는 신세 한탄 안 하기, 아들은 게임을 줄이고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처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지키려고. 뭐 벌칙도 정해놓고 그랬으니까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잘 지켜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거대로 따라가지고 하면은 제가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잡히는 건 모르겠어요. 훨씬 더 나아지고 바뀔 것 같아요. 며칠 뒤 게임 시간을 줄이기로 약속했던 아들이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했어요? 오늘 하다 말다 했는데 오늘 총 해서 한 4시간 정도 했나? 3시간 정도 했나? 그럼 앞으로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끌려고 한 20분, 30분 정도만 더 하다가. 약속한 대로 정확히 30분 후 아들은 컴퓨터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뭐 몇 시까지 한다 그러면 밤새 하지 않고 밤새 했는데 이제 밤새 안 하기로. 그치? 나 요즘 10시 이후에 절대 안 봤어. 그러니까 컴퓨터하고는 이제 멀어지고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잘 모르겠네. 그래 그 정도면 많이 그래도 좋아진 거지. 그날 밤 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아니 네가 나와서 인사를 먼저 하고
못 알아들었으면 엄마가 문 열고 아빠 왔다고 그러면은 네가 나오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응? 아빠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 뭐 그냥 부르고 오면은 인사하라고? 인사하고 응? 나랑 약속했으니까 당신이랑 약속해. 우리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마주 앉은 아들과 아버지가 어색하지만 정다운 약속을 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혼자서 노력하라 그러면 지금 안 되잖아요. 부모가 어느 정도는 이끌어줘야 또 따라오는 거지. 혼자 이거 네 혼자서 거기서 부렁텅이에 나와 그러면 쉽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손이라도 잡아줘야지 애가 나올 용기도 없고 힘도 되는 거지. 아들이 바라는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요, 좀 조각가가 되셔서, 우리 가족을 조각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누나 의자를 이렇게 이쪽을 보게. 오케이. 이렇게 반대차로? 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책 읽고 있는 거. 등을 돌리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각자 할 일만 하고 있는 모습. 가족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네요. 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뭐 서로 얘기를 뭐 안 하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요. 서로 별로 안 친한 뭐 그런 거. 아들이 원하는 가족의 모습. 등 돌리고 있던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고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스스로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만 등을 돌린 채 제자리입니다. 내가 돌아가는데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돌아가는데요. 그냥 뭐 일단 행동하는 걸로 따지면은 컴퓨터를 좀 취미생활 정도로 줄이는 거. 아유, 그랬어요. 그리고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얘기가 되지.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빠 마음이 어떻다? 뭐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변했으니까 기쁘죠. 이제 열심히 노력해보자. 등 돌렸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방법을 스스로 말하고 실천하겠다는 아들. 부모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아들이 그저 대견합니다. 며칠 뒤 좀처럼 외출을 안 하는 아들이 집 밖으로 나섭니다. 들어선 곳은 헬스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헬스 등록하러. 등록 좀 하시려고요? 평소 마른 몸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진짜 재밌어? 저는 근데 재밌는 재밌는데 진짜 제가 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혼자 할 수 있겠어? 혼자 하는 거만 알았으니까 해보려고. 운동한다고 해서 막 되게 막 나아지고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제 막 마인드가 마음가짐이 되게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날 밤 운동 갔다 왔냐? 당연히 갔다 왔지. 그치. 서로 말 한마디 없던 부자지간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재밌어. 그치. 아버지의 이런 변화가 놀랍지만 싫진 않은 듯합니다. 옛날에 에르베트에서 이렇게 목욕하러 갈 때 정말 저는 솔직히 저는 의외예요. 그냥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봐요. 그러면 뭐 잘 된 거죠 뭐. 며칠 뒤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등 돌린 가족에서 서로 마주보는 가족으로의 첫발입니다. 오늘은 가족회의 때 정한 약속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제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꼭 해야죠. 다음번에는 이제 이렇게 웃기. 기분 좋은 웃음이 피어나는 대화. 가족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뭐 일단 디딤돌은 났으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랑 엄마랑 뭐 누나랑 가족이랑 다 같이 아빠가 바뀌었으니까 같이 힘내서 아들을 또 이제 좀 이끌어주면 그러면
우리 집이 좀 너무 좋은 집.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을 포기했던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제 서로 눈을 맞추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버려두는 대신 다가간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